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종전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75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양시장은 저녁 후강의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마감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열흘 만에 다시 8,8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비록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했는데요.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고요. 참고로 장중 최고가는 8,933선입니다. 과연 오늘은 닿지 못했지만 내일 빨리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초반에는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천선이 위태롭기도 했지만 보시다시피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다시 1,030선 위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도 시총 1위 알테오젠이 5% 급등하는 등 그동안 쉬어갔었던 제약바이오주 위주의 반등이 돋보였던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양시장의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었는데 오늘 다시 4거래일 만에 등을 돌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양매수에 지수는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매도한 외국인마저도 SK하이닉스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점검해 볼게요.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장이었는데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나 체크를 해봤더니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도 이오테크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HPSP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종목들도 기억해 보시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한번 주가 볼게요. IT 투톱 안에서도 SK하이닉스의 폭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냈는데 간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더니 최고가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250만 원 돌파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또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반도체 투톱을 매도했던 외국인도 같이 사들였고요. 양매수 집계되면서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종가상으로 삼성전자 시총이 2,000조 원인데 SK하이닉스는 이제 1,800조 원 돌파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까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같이 올랐고 동반해서 종가상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이렇게도 높은 주가인데도 SK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5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는 그런 리포트 나온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점검해 볼게요. 일정 모멘텀이 반영이 됐습니다. 바이오 USA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데 그 기대감이 실려 있고요. 이 안에서도 탈모 치료제 최근에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JW 신약이 상한가를 갔고요. D&D 파마텍도 LG와 함께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18%나 오름세를 보였고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해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기분이 좋게 양시장 모두 올랐는데요. 이런 상승장 체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정지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하루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위원님의 한마디는 코스닥의 부활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좀 쉬어가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보란 듯이 1%대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전략을 주셨던 SK하이닉스의 폭등이 눈에 띄었는데 예상하셨죠? 예상은 좀 했어요. 네. 근데 뭐 이슈에 따라서 뭐 그렇게 예상을 한 건 아니고 네. 역시 SK하이닉스도 너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스페이스X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예전에 제가 작년도에 강조해드렸던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스페이스X 관련주들 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또 IPO 대기하고 있는 게 뭐죠? 예. SK하이닉스 상장 8월달에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앞으로 또 한번 큰 이슈로 자리 잡겠구나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SK하이닉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이슈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앞으로 수주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역시 삼전닉스 관련주들 하반기 또 이제까지 코스닥이 또 못 갔었잖아요. 그게 반도체 업종 위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돼 있어요. 마이크론이 다음 주 25일 날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항상 실적 풍향계라고 하죠.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의 영향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CEO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9회 말 중에서 1회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UBS 쪽에는 또 UBS 증권 쪽에서는 목표 주가 3배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만큼 역시 우리나라 마이크론 쪽에 이제 앞으로 수주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주목받을지 모르죠.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크론으로 추측되는데요. 2조 원 수주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거의 2조 원이 넘어갈 것 같다. 대당 200억 정도 이제 대당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이크론. 거기다가 이 저스템도 마이크론 수혜주죠. 그리고 최근 들어 성호전자도 마이크론 쪽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회사 인티맥스를 인수했다 얘기 나오죠. 메모리 이쪽에 장비 업체. 그리고 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 쪽에 이제 수혜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삼전닉스랑도 동시 수혜주가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케비너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오자마자 악재를 터뜨릴까요? 이란 전쟁도 일단 종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뭐 금리 인상 얘기는 꺼낼 것 같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많이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아마 이제 미국의 정부 쪽에서도 자꾸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죠. 자꾸 압박을 하잖아요. 아마 이번 당장 오자마자 금리 인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마 오늘 이제 금리 동결을 하고 차후에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딱 남았을 때 터트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철은 좀 핫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성호전자가 오늘 또 호재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마벨 100억 수주했다 얘기 나왔어요. 아직 금액이 작긴 하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내년도부터 1000대 이상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좀 확보하고 있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엔비디아 단독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마벨 쪽에도 수조 원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코닝사 쪽에도 다 고객사로 다 확보했어요. 이제 마벨, 뭐 코닝, 지금 루멘텀 홀딩스, 브로드컴, 뭐 삼성전자, 이번에 LG노텍까지. 그런 만큼 역시 이제 성호전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급이 다르다. 이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표사가 42,000원대에서 계속 장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선별적으로 좀 수혜주들이 강하거든요. 역시 한솔테크닉스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성호전자도 삼성전자랑 실리콘 포토닉스 핵심 장비 공동 개발한다 얘기 나왔죠. 그리고 프로이천 같은 경우도 삼성이랑 하반기 비메모리 쪽의 프로브카드 핵심 부품 쪽에 이제 협력한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7,000원대에서 이 얘기해 드렸거든요. 제2의 성호전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대규모 인수가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성호도 세계 1위 기업을 2,800억 들여서 인수했고 한솔테크닉스도 윌테크놀로지를 1,700억 들여서 인수했죠. 그만큼 역시 대규모 인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뭔가 이제 규모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란 재건 수혜주들 내에서도 철강 업종이 강했어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철강주 내에서도. 분명히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오늘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예, 예. 포스코, 스틸리아. 예, 이쪽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주목받지 않을까. 대표이사 장남에서 들어왔죠. 예, 그리고 역시 문배철강도 이제 포스코 협력회사이긴 한데 일단 중성주 내에서는 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종목. 예. 대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란 재건이 됐든 뭐 지금 중동 다른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재건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고는 도와줄 국가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란이 방공망 다 뚫렸잖아요. 예. 중국 미사일 맞추지를 못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좀 중국하면 불량 뭔가 이런 신뢰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동 쪽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재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재건 관련주들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보였었던 섹터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철강주 안에서도 대기업 계열사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자고 전략까지 도와주셨고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한 투자의 팁, 싹쓸이 업앤다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네요. 오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가에서도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마이크론이 간밤에는 조정받았지만 프리마켓에서 지금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주 미리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아직도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퍼가 10배가 안 돼요. TSMC는 10배가 넘잖아요. 퍼가 20배. 왜 그런 흐름이 전개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계약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역시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뭐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들쑥날쑥한다. 그리고 TSMC는 이제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막 가격 인상도 나오고 그래서 퍼를 좀 높게 받았는데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뭐 마이크론도 한 5년 장기 계약, 뭐 SK하이닉스 2년 장기 계약, 삼성도 분명 장기 계약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적게 이제 받을 이유가 없어요, 펄을. 그만큼 이제 메모리가 AI 핵심이 된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이제 판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마이크론도 CEO가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 9회말 중에서 1회가 시작되고 있다. 아니. 2회도 아니고요. 예. 5회도 아니고요. 7회도 아니고요. 8회도 아니고요. 1회. 예. 그만큼 이제 대표에서 하는 얘기들을 항상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CEO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이제 UBS 증권사 쪽도 실적 전망치를 이게 원래 이렇게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이게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이제 내년도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이 굉장히 투자 규모도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냥. 예. 그냥 뭐 영업이익률이 70%, 80% 이렇게 육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실적이 폭증할 걸로 전망되죠. 심지어 내년도에는 더 폭증할 전망이에요. 왜? 공장 증설이 올해 다 끝나지 않으니까. 내년도에도 당장 안 끝나요. 한 내후년 정도에지 어느 정도 펩 증설이 이제 거의 또 이제 마무리되고 또 증설해서 뭐 2030년도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뭐 기대감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마이크론 이제 수혜주들도 중요할 것 같고 메모리 3사 수혜주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뭐 파운드리까지 엮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바로 이제 관련주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성호전자부터 차트를 볼게요. 예. 이번에 삼전닉스, 마이크론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을 인수했죠. 여기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장비랑 결합을 해서 가격을 2배 이상 받겠다. 이거를 엔비디아가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엔비디아 마벨 쪽에 수주했다 게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 규모가 작아서 크지는 않아서 이제 뭐 큰 대형 호재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작이 반이죠. 왜? 아니 엔비디아나 마벨은 이 기업 말고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피컨텍이라고. 근데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상대를 안 하잖아요. 거의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삼성전자랑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장비도 공동 개발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연내에 지금 이제 장비, 발주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LG노텍도 이 기업하고 협력한다 얘기 나오고 코닝사도 지금 의뢰받았다 얘기 나오고요. 수주. 그리고 이제 루멘tum 홀딩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성호전자는 HBM 쪽에 냉각기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또 있어요. DS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HBM 냉각기를 삼성전자에 110억 공급 계약했죠. 앞으로 HBF 냉각기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HBM이랑 HBF 그냥 D램 낸드 쌓는 것만 틀린 것뿐이지 냉각하는 방법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예. HBM 냉각기 기업 공급하는 기업이 또 HBF 냉각기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반도체 끝판왕이죠. 예. 냉각기도 확보했지.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장비, 거기다 메모리 3사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업체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은 지금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오늘 저점 신호 나온 것 같아요. 예. 성호전자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18만 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올라오죠. 18만 원대 안 깨요. 근데 오늘 이제 자꾸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자꾸 매수세가 자꾸 이제 들쑥날쑥하죠. 막판에 약간 눌러주긴 했지만 시간이니까 또 이제 올라왔죠. 아마 이 기업이 지금 종공정 장비 업체로서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와, 재료가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물론 3만 원대에서 제가 가장 좋다라고 이제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 애플 쪽이랑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기술을 이미 3년 전부터 의뢰받고 공동 개발한 것 같고요. 애플이랑 협력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대답을 했죠, 대표이사님이? 예.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예. 긴밀히 협력할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를 좀 고도화시키려면, 성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ALD 장비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이미 증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장비가 모든 지금 뭐 디스플레이 업체에 꼭 쓰이지 않을까. ALG 장비가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이 증착 장비는 원자층 성장 장비는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의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TSMC, 삼성,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미 2조 원 수주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SK하이닉스 협회장님이시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 긴밀히 협력한다라고 이미 1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TSMC 쪽도 납품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텐덤셀 태양전지 양산 라인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세계 최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솔루션이 왜 유상증자 대규모로 했죠? 텐덤셀 양산 라인을 9천억 투자하려고 유상증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급이 다르죠. 세계에서 지금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TMC 같은 경우도 삼성 지분 투자 유치했죠. 대표이사가 2만 원대에서 6억 지분 늘렸고요. 지금 기관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19,150원의 고정가에서 100억의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 기업도 2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3만 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셈 같은 경우도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3,000원대죠. 역시 내일은 좀 받는 것 같아요. 21선 재돌파하게 되면 증권사 목표주가 27,000원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라고 말씀 주신 마이크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세 종목이나 언급하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한솔테크닉스 반도체 검사 부품 기업을 인수했다는 개별 호재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상한가에 또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정지우 위원은 우리 방송에서 4월 13일 6,100원대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달 만에 132%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원전선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를 하신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만에 벌써 24%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에이펙트도 점검을 받아볼게요. 오늘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팩트만 보세요. 에이펙트 이 종목을 6월 8일에 소개하시고 바로 다음 날 거의 상한가 가까운 흐름에 지금 7거래일 만에 50% 가까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 방송에서 31,000원대부터 강조를 하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28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죠. 지금 9배 넘게 올랐고 고점인데 이번 주 22만 원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정한솔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52주 신고가까지 제2의 성우전자라고 하시더니 흐름이 만만치 않은데요. 김한솔이 아니고 정한솔이라서 다행이에요. 네. 김정은 아들이 김한솔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담으로 한번 얘기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한솔테크닉스부터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한솔테크닉스 721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제가 강조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짚어드렸어요.
한솔테크닉스 굉장히 강하다, 견조하다. 오늘 상가 들어갔죠. 예. 1,700억 들어서 인수했죠. 지금 윌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프로브카드 업체죠. 제가 처음에 첫 상가 들어갈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2의 성호전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월봉상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 이평선 다 뚫었죠. 이격 같은 경우 제2의 성호전자에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 제가 이틀 전에 짚어드렸죠. 차트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최소한 11,000원대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강력하게 제가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20일에서 뚫었죠. 이제 2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 고점까지. 저는 이 종목을 3,000원대에서 발굴해 드렸다는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720선 그리고 에이펙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이펙트도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해 드렸다는 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요즘에 보면 가장 확실한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에이펙트를 빼고 논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효성그룹에서 750억 투자 들어왔어요. 예. 소캠2는요. 앞으로 뭐 AI PC, AI 스마트폰, AI 서버, 뭐 AI 서버 시장만 엔비디아 물량만 스마트폰 지금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지금 성장할 걸로 전망되거든요. 700억 시설 투자죠. 거기다가 SK하이닉스 독점 수주했는데 비메모리 쪽에도 차량용 반도체 버닝 테스트 물량도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지 모르고요. 인도 공장 내년도에 완공되잖아요. 글로벌 합작법인 이제 인도 쪽에 정부 지원받고 그냥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반드시. 너무 좋아요. 예, 반드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저는 완전 급이 다른 것 같아요. 대표사님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 노벨상으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짜 좋아질 것 같다. 시가총액 200조 원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400조 원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과 인텔 협력 그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테슬라 급으로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가 한 23,100억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엔비디아처럼 폭발적 성장 자신이 있다. 이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계적인 지금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 실리콘 없는 반도체를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진짜 좋아질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도 5일선 이제 회복 시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 저점 18만 원 지지권 참고 상태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까지 역시 반드시 저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들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유망주도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새로운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포스코 그룹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 소재 이걸 뚫었거든요. 예, 뚫었어요. 예, 근데 대표사가 1억 장내 매수도 했어요. 뭔가 갑자기 액면 분할을 왜 했을까요? 예, 앞으로 주가의 큰 상승세를 노리고 좀 뭔가 싸게 보이려고 액면 분할을 한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의 핵심 소재를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란 재건 핵심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한번 상가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이걸 쭉 조정받고 720선 부근에서 얼마 전에 돌아갔죠. 매수권이 이제 한 3일 전이 매수권이긴 했어요. 파라볼릭 상승이 전환될 때. 근데 지금 밀집 국면 정벨 초기잖아요. 200일선 700인 돌파는 골든크로스 나왔죠. 21선 이제 뚫었기 때문에 중장기 밀집 국면 정벨 초기에서 대표이사가 추가 1억 장내 매수했지. 이제 데이터 센터, AI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역시 MACD 0을 돌파하고 이전 고점이 만원대 부근이거든요. 그 라인대까지는 일단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도 시가의 5선 근접 시, 조정 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스틸리온이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바닥 친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오늘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호재가 또 나오지 않았나. 성호전자죠. 이 성호전자 같은 경우가 ADS 테크를 2,800억 가까이 들어서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 단독 수주를 했는데 이제 수주한 물량이 처음에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벨 쪽이랑 같이 100억 정도 수주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마벨, 루멘텀 홀딩스 여기 조 단위로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코닝사까지 투자하고요. 그런데 코닝사까지 수주 받은 기업이에요. 이미 다 수주를 받아놓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 쪽에. 거기 삼성전자랑도 공동개발, 단독 파트너 업체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3만 원 중반, 4만 원 초반, 5만 원 초반, 수억 원 장내 매수, 수억 원 장내 매수.
40억을 넘게 사잖아요. 아, 지금 현재가 부근이 비싸게 보고 있지 않구나. 거기다가 지금 이 기업은 크레센도라고 하는 피터 트리 이제 세계적 투자자죠. 예, 역시 설립한 이 크레센도라는 사모펀드. 우리나라의 진짜 글로벌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선택적으로 포착을 해서 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한미반도체를 바닥에 있을 때 투자했고요. 그 유명한 HPSP를 바닥에 있을 때 투자했습니다. 100배 가까이 이제 수익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을 44,000원대에서 BW 재투자를 한 거예요. 44,000원. 아, 44,400원. 비싸게 보고 있지 않구나. 아마 내일 5일선 해보게 되면 재차 추가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성과 성호전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솔루션의 깐부예요. 이 기업은 하나솔루션에 또 태양광 인버터 콘덴서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단독 수주했던 기업이에요. 아, 그러면 태양광 부품도 좀 하고 있네.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 기업은 냉각기도 수주하고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냉각기거든요. 예, 발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HBM 냉각기도 공급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최대 주주랑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이 라인대에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자꾸 저점이 높아지죠. 3만 원, 3만 8천 원, 오늘 3만 9천 원. 내일 5일선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차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감에서 주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대 주주랑 글로벌 사모펀드가 이 라인대에서 공격적으로 지분 투자가 수십억, 수백억 들어왔기 때문에 성호전자는 지금 세계 1위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본격 상승 전환을 5만 원대 뚫어버리면 추가 급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역시 또 반드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성호전자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우리 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나스닥 선물은 0.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간 선물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볼 텐데 대부분 오늘 종가에 비해서도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상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0만 원 돌파하면서 정규장을 마쳤지만 현재 구간 다시 살짝 하회한 그런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역시나 오늘 6%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도 지금 종가보다는 살짝 더 힘이 빠진 그런 상태고요. 삼성전기 오늘 비록 하락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그래도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알테오젠 5%대 급등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죠. 제약바이오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도 그 상승은 잘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간신히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면서 정규장을 마감 지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 파란불로 전환됐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익 IPS 오늘 3%대 상승을 했는데 역시나 좀 힘이 좀 둔화가 되면서 지금은 1.7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6만 원 하회했네요. 지금 15만 8,800원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반갑게 어제와는 다르게 양시장이 나란히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이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인데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종전합의에 대한 가시화 속에서 유가 급락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FOMC 회의가 열리죠. 거기서 이제 증시 변동폭이 확대될 텐데 어떻게 금리 동결은 아마 할 거라 봐요. 근데 매파적이냐 비둘파적이냐
근데 지금 솔직히 이제 국제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뭐 꺾였다기보다는 잠깐의 어떤 그 종전 기대 때문에 잠깐 이제 유가 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높죠. 그래서 조정에 대한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또 여기서 뭐 파월 다음 이제 차기 의장 새롭게 이제 캐메런 씨가 시작이 되는데 뭐 오자마자 막 악재를 터뜨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뭐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거기다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3개월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좀 올라가다 제한된 상승 속에 좀 반락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오르락내락 하는 그런 위치에 달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중동,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펀드 검토 소식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강세가 나왔죠, 오늘.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고요. 2일 전에 이제 정부의 탈모 정책 발표가 나왔었죠. 건강보험료에 대한 적용 검토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강세가 오늘도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적용 검토, 탈모, 그리고 재건 두 가지였고요. 내일은 이제 중국의 쇼핑 페스티벌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 뷰티 관련주가 관련성이 있고요. 한미 전략 투자공사에 대한 출범이 또 내일 이뤄진 만큼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하는 전략적 산업투자, 바로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국산화해서 반도체나 광물, 핵심 광물, 리튬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있다고 무조건 내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사가 있다. 자, 릴리리우 솔라나 재단 회장이 방한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웹3 기업들과 협업하는 STO의 상승 모멘텀.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주가 또 하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상자산 관련주도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일시적 반등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글로벌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개최 때문에 내일은 창투사에 대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지수가 내일 약간 쉬어갈 여지가 좀 있는 또 그런 위치다 보니까 창투사가 또 올라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스텍이라든가 스타라비젠에 대한 공모 청약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도 그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도 친절하게 설명 도와주셨고요. 지수가 단기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는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망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을 챙겨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 속에서 LG와 함께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18% 급등 마감을 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량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더스 제약, 정부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밝히면서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 장중에 25% 급등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그래도 11%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가온전선, AI 인프라에 대한 성장성으로 전력 설비 쪽 시세가 좋았는데 이 종목은 무상증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삼양컴텍, 방산주 어제부터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현재 애프터장에서 지금 코스닥 거래량 상위권에 있고요. 10,000원도 회복한 상태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은 또 힘이 풀리기도 했네요. 마지막으로 KBI 메탈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면서 전력망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16% 급등 마감했네요. 네, 이렇게 살펴본 5개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위더스 제약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탈모 정책이 안 하던 사업에 새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없다가 처음 막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 관련성 띄는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안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탈모 정책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에 따라 실적이 폭주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다시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날짜를 정확히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관심은 이제 가져야 되는 분야인 것 같고요. 인벤트랙과 대웅작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공동개발과 함께 임상 3상 아마 내년도 통과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동사가 위더스약이 탈모 치료제 생산할 경우에 이제 성공시켜서 독점적 생산을 하는 기업이 위더스약이라 앞으로 이게 성공된다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대규모 생산 시설을 위해서 이미 25년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대기 중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통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어도 실제 노인성 질환된 약을 생산함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정적 캐시카우라고 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정적 실적과 함께 미래에 대한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 위더스작인 것 같은데요. 차트 통해 얻었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이겁니다. 사상 최고대라는 걸 졌다. 역사적 사상 최고. 나중에는 탈모초제 생산과 함께 큰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상 최고였던 저점의 지지권 속에서 1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수 속에서 좀 시세 분출 가능성을 엿보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술적인 분석 도와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도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관주, 철강주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네요. 종전 소식에 어제는 건설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또 그게 확장이 되면서 철강주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도 지금 두 종목이나 보이네요. 예. 전략을 어떻게 챙겨볼까요? 이전에 제가 넥스트 한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넥스트리 강관 수요가 폭주해서 대구경 강관에 26인치 없어서 못 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석유 수출 폭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요가 폭발한다. 그래서 넥스트리 쫙 수직 폭등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요. 중동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재건수에 대한 수혜주가 관련성을 띠다 보니까 올라갔고요. 에너지 설비 복구 과정에서 이제 강관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바로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공급망 구축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그 방안 때문에 전에 제가 우회할 수 있다고 했죠. 우회함에 따라서 그 강관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또 철강 사업에 대한 지원, 이른바 K스틸법까지도 오늘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철강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데요. 먼저 제가 신스틸 좀 보겠습니다. 신스틸 보시게 되면 주가 움직임이 일단은 뭐 오늘 강세가 나왔지만 계속 신저가를 보고 있는 흐름이에요. 일단 매출액 규모라든가 뭐 이익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규모냐. 일단 뭐 이익은 거의 많이 나지 않죠. 30억 원. 30억 원에 현재 시가총액이 685억 원, 그래서 수십 퍼를 형태를 띠고 있고요. 현재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로 넥스틸까지 가서 볼게요. 넥스틸은 현재 퍼가 10밖에 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신스틸보다는 넥스틸이 좀 더 안정적인 저퍼저 비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역시나 월봉이 신저가가 아닌 우상의 상승 기조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월봉상 거래가 터지고 누를 때 거래가 감소했으니까 살아있다. 그래서 5개월 이평선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강관주는 넥스트를 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6인치에 대한 대구경 강관이 시장에서 많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가장 무난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이 넥스트리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안에서 이 하단에 보이는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 어제 방송에서 에너지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이 종목이 하루 만에 19%나 급등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지만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다음 마녀공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그 뒤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가 이어졌는데 오늘까지 고점을 잘 높였고요. 기관 쪽에서 보니까 무려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네이버도 점검을 받아볼게요. 이 종목 진짜 신기하게 급등 바로 전날마다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죠. 5월 28일 또 6월 11일 단기로 시세를 잘 내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까지 집계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KBI 메탈. 이 종목은 아실 거예요. 전설의 종목입니다. 4월 9일에 소개하시고 사연상 나오면서 단기간에 380% 엄청난 상승률 찍었는데 최근에도 또 하단을 지켜준다 싶더니 오늘 장중에 27%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명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에너지는 정홍주 위원이다. 이런 소문이 많네요, 위원님.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네요. 제가 에너지만 보면 불구덩이 뛰어나고 말씀드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가 이번 1분기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3배. 그래서 이런 분기 실적이 턴 어라운드에 퀀텀 점프까지 보였기 때문에 본격적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차트 통에 붙었습니다. 그런 그 종목이 에이징랜드였고 또 이번에 대병 에너지였고 분기 실적 이수화학도 그랬죠. 이수화학 그리고 다음날 대폭등이 나왔잖아요. 수십%가 올라가면서 그게
작년 동기 대비 이게 몇 배씩 증가한다는 건 완전 퀀텀 점프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요 폭주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나 어제 대면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관을 쭉 봤는데 다 저평가였죠. 저평가 속에서 22선 돌파와 함께 월봉상 상승에 전환되지 않았지만 이제 일봉상 생명선 돌파 속에서 이제 지금부터 가격 메리트인 만큼 5일선 매매를 이어가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간 전략으로 앞으로도 관심권에 계속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녀공장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한국에 가성비 최고다. 싸다라는 거죠. 달러 강세, 원화 약세니까. 그래서 한국은 뭐 하냐? 뷰티, 화장품이죠. 그중에 올리브영이 세계적으로 많이 매장이 많이 있는데 그 올리브영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 합쳐갖고 올리브영 내에서 1위 바로 클렌징 오일 1위가 마녀공장이라 이번에 해외에서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그에 따라 상승 가능성이 많고 내일 이제 중국에 또 이제 쇼핑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열리다 보니까 중국도 하면 또 소비주 뭐 화장품 마녀공장의 강세를 엿봤는데요. 오늘 강세가 나왔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메리트도 있었고 경영권 인수 단가가 2만 원대라 그랬죠. 경영권 인수 3월 달과 최근에 6월 달에 자사주 매수가 들어서 하방 경직을 확보한 상태다. 그래서 경영권이 22,000원대라서 주가가 한 번쯤은 타이밍상 올라가겠다라고 봤는데 올라갔습니다. 신저가 속에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바닥 탈출이다 보니까 좀 더 강세가 나는데요. 이때부터 역시 포인트가 잡혀서 주가는 한 번쯤 강한 상승.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각들이 났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뭐 깼다가 수 있으니까 5일선, 20선 대응,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저점에 대한 지지권 속에서 약세번 나올 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타시는 것 초점 맞춰서 매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녀공장 다음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전문가라고 저는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많은 분들께서 제가 뭐 지나가는 분들 모두 다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핵심이 이거예요. 엔트로픽이 지금 챗GPT 오픈 AI보다 더 많은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엔트로픽인데요. AI의 엔트로픽이 서비스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그 서비스 최신 버전의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 믿고 이거 서비스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버린 AI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내의 언어와 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소버린 AI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우리나라 네이버가 그 담당하죠. 대형 언어 모델을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 X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빼면 시체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끝 이렇게 4개, 5개 국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건 국가대표거든요 원래. 그래서 네이버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한번 제가 차트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또 VVI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고 오픈의 엔트로픽 뭐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죠. 터지고 나서 다시 경신함에 따라서 이제는 위에 올라가는 방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22선 잡고 약세번 나올 때까지 고점 높아의 방향성 잡고 이어간다면 뭐 젠슨학이 10배까지 성장할 기업이라 찬스를 보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다음 종 마지막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율 자체가 K바이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저가 속에 구리 가격은 신고가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시가 나왔죠. 그래서 폭등이 나왔던 것이 워낙 저평가였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일봉상 올라갔고 지금은 2차 파동 남았다. 22선 매매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22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는 전략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포인트 잘 들어서 주가는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점검해 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유망주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래 종목은 풍력에너지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에너지 하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풍력 쪽은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풍력에 대한 무효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이 시행이 됐어요. 3월 26일 날 해상풍력법. 그래서 관심도가 높고 아리백이라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에너지를 이제 친환경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관련주가 친환경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이번에 자국 부품을 일부 사용하는 규제를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대만 해상풍력의 대규모 수주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많이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발언 때문에 잠깐 밀렸지만 글로벌 대세 변화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풍력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실까요? 네, CS 윈드라 보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약간 대면을도 괜찮은데 풍력 타워 제조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높은데 미국과 유럽에 대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때문에 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강제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핵심 고객사 베스타에 대한 주문도 폭주했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미국 내 풍력 설치량이 대폭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보조금도 본격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내 육상 풍력 타워 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분기별 수백억의 규모의 보조금의 이익을 이제 얻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해상풍에 대한 슈퍼사이클까지 진입을 했는데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의 대형 해상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서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에 대한 신규 수주 모멘텀에 대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관심권이 높습니다.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급이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죠. 개인만 사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계속 이어가서 22선 매매로 앞으로 우상향 기조에 초점 맞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CS 윈드였습니다. 조정 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두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SK 오션 플랜트 보았습니다. 역시 이제 둘 다 1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아시아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 시장의 독보적 1위이기 때문에 아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 세계 1위야. 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중요도가 높은데 둘 다 저PBR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투자 관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시아에서 SK 오션 플랜트 없으면은 풍력 발전기를 못 지을 정도니까요. 일단 경남 고성에 기존의 공장의 몇 배에 달하는 신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해서 27년도부터는 아마 물량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배 이상의 앞으로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주가가 같이 몇백 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줘야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펄을 봤을 때 역시나 저PBR 10대 초반이면 충분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10 이하라 되면 다 엄청난 저평가지만 10대 초중반까지만 봐도 충분히 성장성과 함께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2개월 동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달 하나, 둘, 셋 반등권에 들어가죠. 세 번째부터. 그래서 이번 달에 반등권에서 이러한 풍력에 대한 관련된 트럼프발 호재가 났기 때문에 이번 달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가 실리고 나서 여기를 깼죠. 그럼 원래 깬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돌파를 딱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기준선인데 절반을 통과를 해야 방향성을 띄었다. 아직 방향성을 띄지는 않은 만큼 선취매성에 대한 대응, 일봉에서의 최근에 저점 형태를 지지권 삼아서 한다거나 확인은 통과한 다음에 오겨서 매매가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까지 두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바로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못했던 이야기 많습니다. 요새 하나만 압축해서 당일날 상한가 치는 혹은 폭등하는 그런 매매 우리가 추구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명품사법이 그런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노하우거든요. 당일날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별한 수급의 특징들 이런 잡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것이고요. 내일 일정에 맞춰서 주도주가 뭐가 될지를 같이 공부함에 따라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 회복 바로 뼛속까지 분석하는 방법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 명품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입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홍주 의원의 공개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이라고만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8시에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새벽 3시에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새로운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FOMC인 만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같이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